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25학번으로 진학하게 된 신입생 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엔 편안한 마음으로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알아보고 또 수강 신청 방법이나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생활이 처음이라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대되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고대랑 연고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에 있을 합동 응원전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랑 교류반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활동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발표일 전날 저녁에 갑자기 조기 합격자 발표를 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확인을 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창을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는데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정말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막 뛰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고등학교 3년 내내 고생했던 순간들도 떠오르고 다행히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도파민 최고치를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신 평균 1.6으로 수시로 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최종 수시 합격을 하긴 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수능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면접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1차 발표가 난 후엔 매일 1시간씩 인터뷰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태블릿을 보고 혼자서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보니 시선 처리나 내용 정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카메라를 좀 더 바라보면서 하는 게 좋겠고 또 웃으면서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표정 관리랑 시선 처리를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합격 비결은 도끼 가득한 공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먼저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잘 따라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일환으로 교과서에 남는 공간에 선생님 판서를 무작정 다 따라 적었습니다. 교과서 글자 위에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표시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포스트잇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적어놓은 교과서를 최소 3회독 이상 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선생님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를 중시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를 꼭 하나씩 내시거나 판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등 선생님별 스타일을 파악해서 내신 준비를 했던 게 저의 내신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문 계열이 좀 약했었는데 그래서 국어 문제를 풀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고 완전히 이해한 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지문을 푸는데 40-50분이 걸린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걸 애매하게 하고 넘어가면 실제 시험에서 흔들리기 쉬우니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주의였고 점차 이제 지문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도끼가 가장 강하게 발현된 과목이 특히 내신 영어였습니다.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고1 때 선생님의 조언이 영어 지문을 다 써봤냐는 조언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시험 한 달 전부터 영어 교과서 지문을 2번 이상씩 전부 따라 쓰기 시작했고 여기서 포인트는 지문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따라 쓰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수 있었고 여기에 밀크티 인강을 병행하면서 점차 눈에 띄게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격상 꼼꼼한 편은 아니라서 일단 무작정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니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어요. 공부 계획을 세우고 지키고 공부량을 체크해서 늘려나가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제 패턴이 잡히기 시작했고 덕분에 고3 때는 스터디 플래너 없이도 막힘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터디 플래너에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와 학과를 크게 적어놓고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매일매일 보니까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밀크티의 티쌤 족보라고 적중률 높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컨텐츠가 있는데요. 시험 기간엔 이 컨텐츠를 주로 이용을 했고 영어 듣기평가가 있을 때에는 밀크티를 통해서 듣기평가 기출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고 특히 암기 과목들은 밀크티 AI 암스트롱 콘텐츠를 통해서 제 취약점을 분석한 후에 취약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고 학습하는 기능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고전시가 같이 반복해 나올 수 있는 작품이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걸 미리 파악해 놓고 그에 대한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고, 또 비문학의 경우에는 독해력이 우선이라서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어요. 영어는 단어 암기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영어는 단어만 알아도 맥락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 같은 건 작은 노트에 정리해두고 수시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들을 꼭 풀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답지를 보지 않고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보고 계속 고민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심화나 고득점 문제까지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탐의 경우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과서를 정말 꼼꼼히 봤고, 시험 직전에 밀크티 원픽 짤강을 통해서 핵심 개념만 요약해서 파악했어요.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 있고 아닌 과목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건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암기를 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개념부터 완벽히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주력을 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밀크티는 어머니 덕분에 중학교 때 무료 체험을 해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꾸준히 고등학교 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들에게도 추천을 해줬고 저희 삼형제가 모두 밀크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밀크티 관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2주마다 관리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제게 격려와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내 부족한 점만 보이고 자존감이 자칫 낮아질 수도 있는데 관리 선생님의 별거 아닌 격려가 저에게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차은영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차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쳐야 미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어림도 없고 열심히 하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든 닫고 들어가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들 연대에서 봐요. 웃으면서 이런 거예요. 쉽지 않죠, 영상이라.